김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촉 가이드 박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약간 비가 왔고 지난 주말에 계속 비가 왔는데 네. 박지 씨는 비 오면 뭐 하세요? 저 그냥 집에 있습니다. 의외로 비 오면 집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뭔가 비 올 때 밖에 있는 것보다 예. 집에 있는 게 약간 더 이렇게 안정감이 좀 있다고 할까요? 좀 저는 비 올 때 밖에 돌아다니면 불안해가지고 막걸리에 파전 생각 안 납니까? 집에서 먹습니다. 예, 사실 저도 집에서 먹었습니다. 어제. 네, 아니 계속 뭐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장마여서 그런지. 예, 비도 오고 네, 또 코로나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비가 와서 저희들은 집에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촉에서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 국민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지난주에도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조국 흑서의 저자였죠. 김경률 회계사를 이제 뭐 면접관으로 부른다 만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논란이 계속 됐는데 그 와중에 또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면접관 자리를 고사하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된 국민 면접이었습니다. 뭐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뭐 정수경 교수 또 청관율 기자까지 합류를 했는데 뭐 역시나 김 전 최고위원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 씨 말처럼 네. 국민 면접 하겠다고 해서 김경률 회계사 섭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논란입니다. 네. 끝났음에도 논란이죠. 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선 흥행 방법은 없다고. 없는데 굳이 일부러 만들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기만 했어요. 근데 노이즈 마케팅. 그것도 마케팅이라면 네. 뭐.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워서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박수 받고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논란만 자극되고 부각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집토끼라고 할 수 있죠. 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지금 계속 불협화음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집토끼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만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적극적으로 남들을 민주당 지지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민주당 국민 면접을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국민 면접이라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예. 했고 좀 관심도 많이 갖고 기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이 면접에서 지금 그 화제가 됐던 게 김혜영 최고위원이잖아요. 전 최고위원. 근데 이분의 질문이 뭐 이재명에게 김부선 뭐 형수를 캐물었다. 김혜영의 거침없는 압박 면접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막 기사를 쏟아냈는데 예. 저는 김혜영 씨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과연 이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 없었다는 것에서 굉장한 실패가 예.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하지 않고 네. 친민주 성향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흥행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라든가 네.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만약 그런 사람들이 면접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집안 잔치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다. 뭐 그걸 비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은 어떤 사람을 패널로 섭외해도 시끄러질 수밖에 없고 박수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정도를 걷는다고 하면 방법론을 흥행시킬 게 아니라 네. 박지지 말처럼 정책을 띄운다든가 뭐 4위 하던 후보가 갑자기 2위로 치솟는다든가 네. 이렇게 되면 흥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일단 국민 면접 결과 1위가 이낙연 후보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순위권 안에 들었는데 그 후로는 3위권 밖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낙연을 밀고 있는 지지층들이 많이 참여를 한 거예요. 국민 면접관에 일단 많이 지원을 했고 네. 그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낙연 후보가 나왔을 때 다른 후보보다 환호성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박수치고 환호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고 그 자리도 많이 갔다. 근데 달랑 200명 뽑았기 때문에
뭐 이게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국민 면접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일부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낙연 후보가 1위하고 뭐 이랬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가 뭐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도 비대면 출정식을 가졌는데 여기서 나온 메시지 뭐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아니 뭐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후보도 언론에 그렇게 조명은 받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처럼 뭐 국민의힘 후보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잔뜩 구름같이 몰려서 새같이 했다면 뭐 언론도 따라붙고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비대면으로 조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명 후보처럼 뭐 큰 울림은 없었습니다만은 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일관적이었거든요. 지난번부터 계속. 네.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같이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이 이번 면접관 이동영 진행자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와 그럼 제가 면접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최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정세균 이광재 후보의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경선판을 좀 흔들 만한 그런 위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예를 들면 이광재 후보가 네. 이겼다면은 약간의 흥행이 되겠죠. 의외의 결과. 그렇죠. 네. 근데 누구나 다 정세균 후보가 이길 줄 알았잖아요. 네. 정세균 후보가 됐잖아요. 뭐 흥행 뭐 혹은 판을 흔들고 뭐 이런 거는 없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누구하고 단일화하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인 것이죠. 반 이재명 연대에서 다음에 다른 사람과 예를 들어서 지금 6명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컷오프 끝나고 나서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어떻게 또 단일화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경선을 흔들 수 있는 뭐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단일화 상대는 뭐 이낙연 후보일까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네. 뭐 왜냐하면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만났잖아요 지난 주말에. 네. 결국은 두 사람의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또 지역 기반도 겹치죠. 두 사람이 다 나와서는 이기기는 어렵고 이 두 사람의 목표는 이재명 지사가 50%를 못 얻었을 때 결선에 가서 이긴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두 사람은 합칠 수밖에 없다. 네. 다만 여기서 변수가 있는데 추미애 후보예요. 추미애 후보가 대통령에 도전하겠다 선언하자마자 3위 했단 말이죠. 네. 정세균 후보를 꺾고. 근데 지금 추격세가 이낙연 후보를 추격하는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근데 추미애 후보는 단일화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추미애 후보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위를 하면 뭐 단일화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추미애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이제 경선 흥행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로 이제 추미애 후보의 이런 상승세. 가 좀 주목받을 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거는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네. 그 추나땡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추미애 나오면 땡큐다.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이길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나 혹은 네. 보수 지지자들도 추미애 후보가 1위 후보를 위협한다든가 2위 자리를 뺏는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경선 흥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출마설도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뭐 아직 먼 얘기니까요. 네. 뭐 그거는 내년 지방선거. 예. 일단 추미애 후보가 이번 경선에 탈락한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구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분들은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대구에 오신 분들 네. 다 그냥 한번 출마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구에 오래 있지도 않을 거면서 네. 대구 시민들 무시하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를 들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만일 내년에 대구시장 출마한다. 만약에 낙선했다. 그럼 계속 대구에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서울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서울에 있다 혹은 다른 지역구에 있다가 과거에 유시민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게 대구에 내려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추미애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약간 느슨한 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 던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동영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번 토론회 때 네. 1차 토론회 때죠. 오늘 2차 토론회 예정돼 있습니다만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는데 네. 유일하게 추미애 후보만 공격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방어를 해줬어요. 네, 약간 옹호하는 네.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거 아니냐. 뭐 뒤에는 이해찬 전 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네.
지켜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 이제 강금실 전 장관이 위촉이 됐고 이낙연 후보는 김사열 교수, 정세균 후보는 탤런트 김수미 씨가 이제 후원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후원회장의 상징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 강금실 전 장관이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친노, 친문 핵심들에게 비토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금실 전 장관은 누가 봐도 노무현의 사람인 것이고 네. 비토받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날 응원한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예. 네. 뭐 탤런트 김수미 씨 정세균 후보 했던 것은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 500억 정도 드는데 지금 예비 후보니까 25억까지 모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모금이 됐다 하면 이거를 또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날 지지한다. 이낙연 후보 쪽에서 굉장히 빠른 날 며칠 만에 이틀 만에 8억 이상 모았다던가 뭐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봐라 우리가 대세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정치인 것이죠. 네, 여러 가지 뭐 상징적인 의미가 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이번 뭐 지난주가 슈퍼위크라고 했는데 그 슈퍼위크의 여운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네. 오늘 민주당은 아마 JTBC 토론이 저녁에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번 더 남았거든요. 네. 3번 더 남았는데 어떤 뭐 역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흥행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누가 컷오프 될지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흥행은 사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누가 컷오프 될 것 같으세요? 뭐 일단 자연스럽게 이강재 후보가 컷오프 되네요. 단일화 실패하는 바람에. 네, 그렇죠. 그런데 3명이 원래 컷오프였는데 뭐 이강재 후보가 단일화에서 탈락하면서 이제 2명만 컷오프 되잖아요. 네. 많은 사람 예측은 뭐 김두관 후보, 최문순 후보, 또 지금 우리 양승조 후보 네. 이 3분 중에 나오지 않겠느냐. 다들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누군가 예상을 뒤엎는다면 또 다른 뭐 흥행 효소가 되겠죠. JTBC 토론 지금 하고 있다네요. 5시 30분부터.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쭉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니 그쪽 보지 말고 우리 라디오 보세요. 네, 아니 저희 뭐 뉴스 정면 승부 통해서 지켜봐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부터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이재명 후보의 미군 그 점령군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 작정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지금 팩트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뭐 다시 국사 공부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박지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해방 이후부터 네. 그 45년 이후부터 우리 정부가 설립된 48년까지 그 3년간의 시기를 어떤 시기라고 부릅니까? 미군정 시대. 그렇죠. 미군정 네. 시대라고 부르죠. 네. 미군정 시대. 네. 군정. 군이 미군정. 네. 군이 통치했다. 예. 그렇죠. 그 점령군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오큐페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렇죠. 않았냐. 메가더 오큐파이 뭐. 장군도 포고령에 점령군이라고 썼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역사적 사실인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 뭐 원희룡 또 서울시장인 오세훈 네. 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좀 가세를 네. 했더라고요. 유승민 의원도 했습니까? 뭐 어쨌든. 네. 근데 그거는 철진한 색깔론이에요. 뭐 북한 얘기 화승 뭐 그런 이야기 하태경 의원도 얘기했던데 네. 이런 색깔론은 보수나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먹혀도 중도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는 이제 색깔론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중도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건국절 논란에서도 봤듯이 이미 이 색깔론은 국민들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이걸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색깔론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걸 갖고 왔잖아요. 네. 이거는 뭐 전략적 차원인데요. 본인의 장모권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죠. 네. 지지율도 좀 떨어졌고 엑스파일 건 플러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프레임 전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끌고 와서 공격했다. 근데 공격하는 건 좋은데 이건 말고 차라리 기본소득 논란. 네. 아니 기본소득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이거 가지고 논쟁했으면서 왜 갑자기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아니라 그러냐. 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음. 이렇게 공략을 했으면 중도층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색깔론을 갖고 들고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미군은 점령군이고 뭐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하죠. 네. 근데 소련 얘기는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미군정 시대였기 때문에 점령군 이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걸 끌고 오니까 이재명 지사가 반격으로 국민의힘도 친일의 과거 있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대치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점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전략적으로 하긴 했는데 약간의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번 그 정치 뭐 참여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마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도 이제 약간 친일 논란이 조금 있었잖아요. 예, 그 한일 관계에 대한 그런 잘못이 마치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중도층이 일부 반감을 가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책이 아니라 이념 논쟁, 뭐 색깔론 이런 쪽으로 첫 공세를 몰아간 건 조금의 실수였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권을 잡으려면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우파 플러스 중도층을 잡아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반대는 이재명 지사는 그 반대겠죠. 그러니까 중도층 싸움인데 이게 색깔론 이념 공세로 가면 중도층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아니면 뭐 밖에 있다가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 네.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한다 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워딩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희룡 지사 우리 이따가 뭐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만 네. 원희룡 지사가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좀 안 나오잖아요. 좀 답답한 노릇인데 네. 원 지사가 여기에 가세해서 윤석열, 뭐 오세훈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공략하면 자기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오릅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공격은 하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치고 나가면 네. 원희룡 후보가 지금 정치된 지지율이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비판하면 지지율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그 정체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원희룡 지사도 조금 미스다고 보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 이동영 진행자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관계자들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이제 뭐 입당을 성사시킬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그 과거 이야기도 있고 장모 재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검증은 하고 싶지 않은데 입당은 하겠다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일단 뭐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했죠. 뭐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족도 뭐 거기에 뭐 어쩌고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네. 문제는 장모 재판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이번에 구속된 거 말고 또 다른 재판이 또 8월에 예정돼 있어요. 통장 잔고 사기 사건. 네, 잔고 위조 사건.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본인이 재판에서 위조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시끄러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1심 재판이었으니까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또 김건희 씨 문제도 지금 뭐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고 윤대진 사건도 윤대진 윤우진 논란 있죠. 그 네. 사건도 지금 재판에 대기 상태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본인 사건은 공수처에 가 있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그때마다 피할 수는 없어요.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어떤 사안에 있어서 너무 회피하는 게 아니냐. 특히 이동훈 대변인 건 이건 지금 앞으로 좀 커질 것 같은데 사건이. 네. 뭐 박영수 특검 얘기도 나오니까요. 네.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알고 있었냐. 그럼 알고 있었으면 알고 있었다. 몰랐으면 몰랐다. 네. 몰랐는데 이동훈 대변인이 그냥 스스로 사퇴했다. 지나고 나서 알았다. 네. 혹은 알아서 내가 그래서 사퇴 쓰라 그랬다. 둘 중에 하나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자체도 대답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네. 질문을 받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이 정치인들이 대답을 안 하면 기자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네. 네. 어떤 이런 것도 얘기도 있잖아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장점 질문을 회피하잖아요.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다 하는 대답합니다. 거죠. 네. 뭐 곤란하면 약간 돌아가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다 대답해요. 음.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권으로 정말 들어왔으니까 정치인이 돼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뭐 형수 욕설 사건이나 또 김무선 씨 건에서 질문을 받고 싶겠어요? 뭐 딱히 뭐 들추고 싶지 않은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이겠죠. 예,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런데 요즘에 거의 매일 질문을 받고 매일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매일 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기자가 질문 들어오니까. 네. 오늘 토론에서 또 그 얘기 나올 거고 다음에 국민문자 하면 또 그 얘기 나올 거고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 전 총장 앞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야겠다. 질문에 답하는 시뮬레이션. 연습.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민감한 질문이라도 그 당사자가 거침없이 대답을 하면은 나중에는 질문을 하는 사람 혹은 질문을 하는 기자 저 질문 또 하나 이런 그럴 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역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박지희 전략가가 다 되셨네요. 예, 전략가 박지희 씨와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고요. 비 오는 날 오늘 월요일 이동 예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